자,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2차 곡선 배웠단 말이죠. 자, 2차 곡선 가장 사실 처음에 배운 건 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물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쌍곡선이에요. 자, 형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정의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 자, 이거에 해당되는 정의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원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고, 포물선은 한 점과 초점과 그 다음에 준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고, 타원은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고, 쌍곡선은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라는 걸 통해서 정의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주셔야 되고, 모든 문제는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80% 이상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 접선의 방정식은 사실 두 가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와 그 다음에 접점이 주어졌을 때인데, 자, 접선에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와 그 다음에 접점이 주어질 때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접점이 주어질 땐 여기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한다고 배웠었냐면 x제곱 대신에 x1x, 그다음에 y제곱 대신에 y1y, 그 다음에 2x 대신에는 x 더하기 x1, 그 다음에 2y 대신에는 y 더하기 y1. 자, 이렇게 대신 집어넣으면 모든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주어질 때, 기울기 m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결국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주는데, 이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이걸 유도하는 방법은 전부 다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접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2차식이기 때문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집어넣고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n 값을 찾은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을 배울 때도 사실은 배웠어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공식을 배운 적이 있을 건데, 아마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지는 않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타원에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써놓고, 타원은 a와 b가 다른 거잖아요. 여기가 a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b인데, 자, a와 b가 다를 때 a제곱 더하기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쓰는데, a제곱하고 b제곱하고가 같은 거, 그걸 원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r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똑같이 r이 되면 r제곱 m제곱 더하기 r제곱이라고 쓴 게 바로 얘가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타원의 방정식 하나 외워주면 기존의 원의 방정식에서 외우기 좀 힘들었던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외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포물선은 y는 mx 플러스 n분의 p라고 이제 쓸 수가 있고, 물론 다른 형태도 있었죠. 다른 형태. 요것도 마찬가지로 쌍곡선도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쓴 다음에, 자, 요게 위아래로 나왔을 때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포물선도 마찬가지로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2차 곡선에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볼 때 원래는 이제 딱딱 그 단원에 맞는 문제들을 풀었기 때문에 뭐 이게 나오면 이걸 써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보고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저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그 선생님은 지금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는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싹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느 문제에 적용을 시켜 나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차 곡선에 대한 전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평면 벡터 생각해 보면, 자, 벡터의 정의부터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벡터의 정의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벡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벡터라고 얘기를 했다. 남서풍이 뭐 초속 3m로 불고 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벡터의 표현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뭐를 택하자고 했냐면 화살표, 벡터의 표현 방법으로, 자, 벡터의 표현은 첫 번째 화살표를 이용해서 한다. 그래서 화살표를 보면, 이런 화살표를 보면 아,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벡터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뭐 이걸 보면 아, 아래쪽 이 방향으로 요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여기다가 이제 대응만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저게 바람이다 그러면 얘는 바람이 센 거고 조금 약한 거고, 이게 힘이라고 치면 힘이 센 거고 약한 거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벡터를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실 해주셔야 될 건 뭐냐, 이 벡터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만 할 게 아니라, 그럼 이 벡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면 벡터를 이용한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벡터와 벡터의 두 벡터의 합을 구하든지 뭐 차를 구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벡터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 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아주 자주 쓰던 시스템과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떨렁 이렇게 만들었고 얘는 벡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 놓으면 얘가 별로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벡터인데 얘랑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거랑 굉장히 흡사하지 않니? 그러면 얘를 이쪽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다 보면 여기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이걸로 해결 가능하기도 하고,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기존에 있던 걸로 해결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한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세 번째 배웠던 거는 역벡터라는 거 배웠었잖아요. 역벡터. 그리고 영벡터 배웠거든요. 영벡터. 그리고 서로 같은 벡터. 자,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어요. 여기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종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시점과 종점과 상관없이, 빨리 보세요. 자, 시점과 종점과 상관없이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 시점, 그 다음에 종점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는 이 시점과 여기는 이 종점을 가지면서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이 두 개의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다. 벡터의 표현은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으니까 A 벡터와 B 벡터는 같은 벡터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육각형에서 같은 벡터들 찾는 연습도 좀 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연습을 좀 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모는 종이 하나만 이용을 하더라도 같은 벡터를 찾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해 놓은 다음에 어떤 하나의 벡터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는 요 점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까지 가는 벡터를 A 벡터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A 벡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A 벡터와 같은 벡터들 나타내 볼 수 있겠죠.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벡터도 아, 이것도 A 벡터다.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더라도 아, 얘도 A 벡터다.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아, 얘도 A 벡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전부 다 같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 같은 벡터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나의 더 추가를 해주면 역벡터라는 거. 역벡터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완전 반대 방향인 벡터를 역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벡터를 역벡터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벡터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되겠죠. 뭐 이런 벡터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되겠죠. 이런 벡터를 역벡터라고 하는데 역벡터의 표현은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이유는 이 벡터의 체계를 잡아 나갈 때 마이너스라고 붙였을 때 훨씬 더 이 벡터의 체계를 잡기 쉽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0벡터를 우리가 나타내 봐야 되는데 0벡터는 크기가 0인 거예요.
자, 크기가 0인 벡터고 방향은 어느 방향이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 나타낼 수가 없죠. 길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기가 0이다. 그러면 어떤 벡터의 크기가 보통 절대값을 이용해서 크기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가 0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얘는 무슨 벡터다? 0벡터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0벡터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까지.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것은 그러면 이제 이 벡터들을 어떻게 할 거냐? 더하기도 해보고 빼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벡터들의 연산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어떤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존에 있던 어떤 것들과 비교를 하지는 마시고 그냥 그 새로운 책에 맞춰서 벡터를 더해주고 빼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해주셔야 될 것은 벡터의 덧셈. 덧셈이에요. 자, 벡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힘을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덧셈을 약속을 해요. 그래서 벡터의 덧셈을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물건을 이만큼 끌고 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만큼을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물건을 이렇게 끌고 간 거나 다름이 없죠. 이렇게. 그래서 A 벡터랑 B 벡터의 시점, 그 다음에 종점, 이 첫 번째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연결을 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종점. 그래서 얘를 시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종점으로 해주는 이 벡터를 우리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는 합 벡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건 첫 번째 이거를 삼각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삼각형으로 정의를 한 거.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서 정의를 하는데 자, 똑같은 벡터 두 개를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A 벡터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B 벡터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어차피 크기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같은 벡터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두 개의 시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점이 일치되었다라는 거예요. 시점이 일치된 상황에서는 평행사변형법을 쓰고 이 첫 번째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삼각형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면 삼각형법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시점이 그냥 똑같은 곳에서 시작을 한다면 얘는 평행사변형법을 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평소에 이 평행사변형법에 해당되는 그 물리법칙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텐데 내 팔을 누군가가 여기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누군가가 이쪽으로 잡아당긴다면 나는 이쪽도 아닌 이 두 힘의 가운데 방향으로 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앞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쪽에서 이만큼 잡아당기고 이쪽에서 이만큼 잡아당겼을 때 나아가는 방향 자체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벡터를 이렇게 하는데 얘를 결국 여기 있는 이 시점을 이 A의 종점 방향에다가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렇게 한 거나 이렇게 한 거나 결국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요 벡터도 마찬가지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사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합 벡터를 많이 표현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 A 벡터가 하나 있고 여기에 B 벡터가 이만큼 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시점이 일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벡터랑 B 벡터를 더해주면 이거에 해당되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준다.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합 벡터는 여기서부터 1로 가는 벡터가 바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또 연습을 한번 해보죠. 세로 하나 그릴게요. 세로 하나 그려서
잠시만요. 이거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한 사람당 무슨 소리예요? 1시 반이에요. 1시 반이라고. 예. 그거는 화요일 수업이죠. 2시 20분. 그래서 놀라서 들어오지 못했구만. 자, 연습 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한 칸, 위로 3칸 가는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약속을 합시다. 이렇게 A 벡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로 가는 벡터를 B 벡터라고 약속을 합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로 가는 이 벡터, 1로 가는 이 벡터를 C 벡터라고 약속을 해봅시다. 이렇게. 어이구. 자, 요거 먼저 그려 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항상 두 가지로 해줍니다. 삼각형법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평행사변형법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두 가지로, 삼각형법과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법으로 두 가지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일치를 시켜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A 더하기 C 벡터를 삼각형법과 그 다음 평행사변형법으로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삼각형법과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법으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된 벡터를 D 벡터라고 한번 나타내 봅시다. D 벡터. 자, D 벡터라는 거를 나타낸 다음에 네 번째 해주셔야 될 것은, 자, C 벡터 더하기 D 벡터를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삼각형이든 평행사변형이든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네 가지를 한번 이 모는 종이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시도록 합니다. 그냥 그 벡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한 거야. 마치 그냥 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막 게임을 했던 것처럼, 저것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가는지를 뭐 찾아내고,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가는지를 찾아내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려보시면 좀 더 부담 없이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시 30분. 1시
1:30. Sunday 1:30. 왜 맨날 늦게 와? 그러게. 응? 오늘 집에다 휴대폰 두고 와가지고. 그 휴대폰을 안 들고 오면 되지. 아니, 그럴 수 없어요. 너무 멀어서. 두 벡터 합은 끝에서 끝 부분을 연결을 시켜가는 과정으로 하는 것을 삼각형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해주겠다. 그러면 이 벡터를 하나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세 칸 가는 거잖아. 이렇게 이 벡터를 그리고 B 벡터는 이렇게 그리는 게 B 벡터지. 이거의 끝과 이거의 시작이 만나게 그려주면 삼각형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1번의 삼각형법이야.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법은 A 벡터를 이렇게 만들고 B 벡터는 요 시작점에 갖다가 그려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거야. 여기서 두 칸 밑으로, 여기서 두 칸 밑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주면 평행사변형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어때?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 해보도록. 이게 뭐야? 응? 응, 잘했어. 이렇게 하면 되지. 평행사변형이 대각선. 이거랑 똑같잖아. 이거? 이거 뭐야? 3-2번? 어. 평행사변형을 그려. 이렇게. 그럼 이거랑 똑같잖아. 뭐 여기 색깔 해놓고 여기는 색깔 왜 안 해? 귀찮아. 어떻게 이 과목은 성격이 좀 맞나? 그래 괜찮은 것 같지. 필기하는 거 보니까 참 괜찮은 것 같다. 잘했어요. 이게 이거의 끝에서 이거의 끝으로 가면 삼각형법으로 만들면 원래 제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그래서 0벡터가 되는 거고 요거랑 평행사변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평행사변형의 그 꼭지점이 없잖아. 그래서 0벡터가 된다고 생각해. 자, 하나만 해볼게요.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삼각형법으로 하면 B 벡터를 그대로 옮겨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 B 벡터를 그대로 옮겨주시면 자, 시작점에서 맨 마지막 끝점으로 가는 이 벡터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평행사변형법으로 하겠다 그러면 자, 요 벡터가 A 벡터고요. 그 다음에 B 벡터가 요 벡터니까 이렇게 이제 B 벡터 만들어 주시고 자, 이거에 평행사변형을 그려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그리면 평행사변형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요렇게. 자, 이 평행사변형의 맞은편 대각선으로 가는 이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벡터나 이 벡터나 결국 모양이 같지 않습니까? 크기도 같고.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법으로 할 수도 있고 평행사변형법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선생님이 지금 4번에다가 하라고 했던 거는 이 C벡터와 D벡터가 사실 역벡터 관계예요. 방향이 완전 반대고 크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C벡터와 D벡터 얘가 마이너스 C벡터인 거죠. 그래서 이거의 종점에 이거의 시점을 연결을 시켜 놓으면 그대로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시점에서 두 번째 종점까지 가는 벡터니까 시점과 종점이 동일한 벡터죠.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동일한 벡터는 일반적으로 무슨 벡터다? 0벡터다라고 쓰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씁니다. C벡터 더하기 D벡터는 뭐다? 0벡터가 된다라고 이제 쓸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C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C벡터는 0벡터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원래 벡터와 역벡터의 관계는 더해주면 0벡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요거 한번 해보죠. 5번째. 자, A 벡터 더하기 A 벡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A 벡터 더하기 A 벡터. 자, A 벡터 더하기 A 벡터는 말 그대로 A 벡터에다가 또 한 번 A 벡터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A 벡터 그 다음에 A 벡터라고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A 벡터 더하기 A 벡터를 매번 A 벡터 더하기 A 벡터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3배가 될 수도 있고 4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A 벡터의 2배다 이렇게 이제 실수배로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같은 벡터가 2배 더해주면 2A 벡터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실수배는 방향은 같으나 길이가 바뀐 벡터를 우리는 실수배된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하죠. 벡터의 덧셈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자, 벡터의 실수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왜? A 벡터랑 A 벡터를 더하면 2A 벡터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수배라는 이 표현은 A 벡터랑 B 벡터랑 일단 평행할 때 실수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면 두 개는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나지 않으면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 벡터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뒤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렇게 가고 있어도 A 벡터와 B 벡터는 평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방향이 완전 반대지만 만나지 않으면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와 요거 완전 반대되는 관계는 A의 역벡터인 마이너스 A 벡터와 얘도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수배라는 표현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평행이어야 되고 평행이면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B 벡터는 A 벡터의 K 곱하기 A 벡터가 된다. 실수배가 된다라고 이제 쓰는 거예요. 실수배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방향은 똑같은데 길이가 조금 다른 벡터를 표현을 할 때 실수배된 벡터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B 벡터가 어떤 A 벡터의 실수배된 벡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였기 때문에 실수배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였기 때문에 실수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것도 뜻하는 것이 되는 거고 평행하면 실수배, 실수배면 평행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을 아예 하나의 용어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실수배면 뭐하다? 평행이다. 평행이면 뭐다? 실수배다. 이렇게 왔다 갔다 생각할 수가 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실수배를 이렇게 배웠어요. 실수배를. 자, 실수배를 배운 다음에 우리가 덧셈을 배웠으니까 덧셈을 배우고 실수배를 이끌어냈으니까 여섯 번째는 벡터의 뺄셈을 배워줘야 되거든요. 자, 벡터의 뺄셈. 자, 덧셈은 사실 좀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의 물리 법칙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물리 법칙이고,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사실 시골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시골에서 뭐 하고 살았냐면 농사 짓고 살았어요. 농담이 아니고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그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생긴 연장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똑같이 삽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삽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쇠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줄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줄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게 좀 길어요. 삽보다는 훨씬 길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요 삽을 들고 푹 퍼요. 그런 다음에 이 줄을 두 사람이 잡고 둘이서 앞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나 굉장히 파기 힘든 땅을 팔 때 이러한 도구를 쓰거든요. 그때 이름이 좀 그래요. 거시기에 가래라고 불렀는데 가래라는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팔 때 이걸 썼는데 이걸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이 가래의 어떤 그 움직임을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쪽으로 삽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이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삽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어떤 물리법칙을 따르느냐? 이런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물리법칙을 따르는 거죠. 얘가 이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얘가 똑같이 이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킨 다음에 실제로는 이거의 평행사변형의 모양이 이쪽으로 똑바른 방향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 삽의 방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를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은 벡터의 덧셈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벡터의 뺄셈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알려드리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지도록 할게요. 벡터의 뺄셈은 사실 여기서부터 와요. 아까 전에 A 벡터랑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A 벡터를 더하면 0 벡터가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요 놈을 어떤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해주면 0 벡터가 될 때 우리는 이 B 벡터를 A 벡터의 역 벡터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B 벡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A 벡터를 양쪽에다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A 벡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벡터의 덧셈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항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엄청 빨리 오셨네. 자, 그래서 어떤 A 벡터, B 벡터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거를 더해주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X 벡터다라고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벡터는 사실 B 벡터잖아요. B 벡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면 이 벡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 벡터를 다시 X 벡터라고 바꿔준 다음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하게 되면 X 벡터가 된다라고 이제 쓰신 다음에 여기서 했던 것처럼 벡터의 덧셈은 이항이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넘겨보자.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보는 거죠. 그래서 B 벡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벡터의 뺄셈이라고 보자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잖아요. 그러면 이 벡터의 이 뒤에 있는 이 벡터의 종점에서 첫 번째 있는 이 벡터의 종점으로 가는 거예요. 시점은 상관없이 종점과 종점을 표현을 할 때 이런 벡터의 뺄셈을 사용해서 해결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를 시작으로 하는 이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우리는 이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 벡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이 벡터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거를 덧셈으로만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벡터를 X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A 벡터라고 하고 이걸 B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X 벡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지. 삼각형법에 의해서.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X 벡터를 하면 B 벡터가 된다라고 써놓고 X 벡터는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매번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애초에 이 X 벡터라는 걸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벡터 마이너스 어떤 벡터잖아요. 그럼 이 벡터는 세모의 종점에서 네모의 종점으로 가는 벡터다. 라고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다시 이 벡터는 무슨 뜻이다? 이거의 종점에서 이거의 종점으로 가는 벡터다. 자, 다시 이거 빼기 이거는 네모 빼기 세모는 세모 벡터의 종점에서
네모 벡터의 종점으로 가는 벡터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점을 얘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BC 벡터를 만들고 싶다. BC 벡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에서 여기 있는 벡터의 종점으로 가야 되니까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은 B가 돼야 되는 거고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은 C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점은 A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 이 벡터의 종점에서 이 벡터의 종점으로 가는 이 벡터의 종점에서 이 벡터의 종점으로 가는 BC 벡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양을 보세요.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누가 된다? 얘에서 얘를 빼면 누가 된다? 이게 된다. 갸우뚱 하죠, 계속. 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다시 여기서 얘를 빼면 뺀 놈의 종점에서 원래의 종점으로 가는 벡터가 된다. 여기서 얘를 빼면 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빼면 얘가 된다.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면 얘가 된다. 자, 그거는 이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똑같이 모든 종이를 그릴 테니까 나도 모든 종이가 그려져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자, A 벡터 아까 전 걸 좀 활용을 할까요? 아니, 새로 그릴까요? 새로 그립시다. 자,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합시다. 요 벡터를 B 벡터, 그다음에 요 벡터를 C 벡터, 그다음에 요 벡터를 D 벡터, 요거를 D 벡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 첫 번째 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 두 번째 C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세 번째 A 벡터 마이너스 C 벡터, 네 번째 D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 벡터 마이너스 D 벡터. 이렇게 5개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서 얘를 빼면 반대로 가죠. 이렇게 가요? 네. 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 벡터가 A 벡터고 요 벡터가 B 벡터잖아. 그럼 이 벡터를 만들고 싶으면 B 벡터 더하기 이 벡터를 하면 이걸 Y 벡터라고 합시다. B 벡터 더하기 Y 벡터를 하면 A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럼 B 벡터 더하기 Y 벡터를 하면 A 벡터가 되는 거지. 따라서 Y 벡터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되는 거지. 여기서 얘를 빼면 얘가 된다. 이렇게. 근데 원래 덧셈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긴 한데 덧셈으로 매번 이렇게 바꾸어서 하기는 힘드니까 이거를 아예 뺄셈이라는 약속을 하고 하자는 거지. 자, 해보시고. 아, 내가 얘기했잖아. 뺀 벡터 뒤에 있는 빼기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에서 빼기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으로 가라. 종점에서 종점으로 가라. 뒤에 종점에서 앞에 종점으로 가라. 뒤종점 앞종점 뒤종에서 앞종 아니, 뒤종 앞종 이렇게 하는 얘기야. 자,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자, 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잖아요. 그럼 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이 기본 원리, 기본 원칙을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 원칙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야? 시점이 똑같아야 돼요. 시점을 일치시켜 놓은 상황에서만 벡터의 뺄셈이 정의가 된다. 그래서 자, 무조건 뺄셈을 하려면 뭐를 일치시켜야 된다? 시점을 일치를 시켜주시고 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니까 B 벡터를 그린다. 그 다음에 C 벡터를 여기다가 그린다. 그러면 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면 C 벡터의 종점에서 B 벡터의 종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벡터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렇게. 자, 이게 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두 칸 가는 벡터 만들었으면 잘 만든 거예요. 예? 어우, 그렇네요. 예, 잘못 그렸어요. 자, B 벡터는 이거네요, 이거. 예, 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 그래서 C 벡터의 종점에서 B 벡터의 종점으로 간다. 그래서 어떤 벡터가 된다? 이렇게 된다. 아래쪽으로 두 칸, 왼쪽으로 한 칸 가는 이 벡터를 만들면 예, 잘 그리신 거예요. 자, 뒤에 빼져 있는 벡터,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으로 간다.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으로 간다. 힘들다. 쉴까요? 예? 요거까지는 해야죠. 자,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도와드릴게. 뭐야? 했어? 네. 자, A-T, A-T. 좀 이상한데? 이상하잖아. 어디요? A-T. A가 이건데 D는 이거잖아. 네. 맞네? 잘했네. A-T인데? 네. 이렇게. 잘했네. 예. 잘하는구만. 잘 되나요? 적성에 맞는구만. 적성에 맞아. 잘 됩니까? 좋아요. U. 좋아요. 잘했고. 오. 아니, 이것만 듣고 바로 한 거란 말이야? 오, 훌륭하구만. 자, 여기서 하나 더. 덧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의 평행사변형을 그린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그 다음에 요 벡터랑 요 벡터를 더하고 싶다. 그러면 요 벡터랑 요 벡터 더해주면 이렇게. 물리 좀 했나? 좀 한 것 같은데? 잠깐 쉴게요, 그러면. 한시 30분이야. 1시 30분에 맞으신 거 아니에요? 1시 30분. 1시.